뭐였다 졌나요?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를 보고 나니까 조금 제가 마음이 가라앉네요. 먹는 거 광고. 글쎄 괜히 좀 먹는데 좀 신경 쓰다 보면은요. 그거 보다 보면은 우리가 조금 핏대가 올랐다가도 살짝 가라앉는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릴렉스 하는 차원에서 광고 보내드렸습니다. 세 번째 주제도요, 또 열받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앞서서 며칠 전에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추가 취재를 통해서 추가로 열받는 대목을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이죠. 제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이진숙한테 힌트를 줘서 헌법소원 내라고 알려줘서 그래서 실제로 헌법소원을 냈고 그 헌법소원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 벌어졌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거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헌법소원을 사주했다고. 헌법재판소장이. 아니, 그때는 헌법재판관이라 그러지 않았나요? 예. 문영배는 헌법재판관입니다. 하지만 현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헌재 소장이 맞습니다. 헌재 소장인 문영배가 사건 당사자한테 이렇게 해봐 슬쩍 힌트를 주고 그 힌트를 받은 변호사가 냉큼 받아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그러자마자 서류가 들어오자마자 문영배는 그거를 냉큼 받아서 판결을 땅땅땅 내려줍니다.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요. 닷새 만에. 헌법재판소가 되게 느릿느릿하거든요. 제가 제 친한 친구 한 명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아니, 헌법재판연구관이 있어요. 헌재 연구관 한 2명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헌재 가서 그 친구 사무실에 가면요. 기가 찹니다. 왜? 조용해. 사람들이 빨리 걷지도 않아요. 느릿느릿. 일 처리도 전혀 빨리 되지 않습니다. 닥달을 해야지 겨우 1시간 정도 빨라질까? 모레 될 일이 내일 정도 된다고 하나요? 뭐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헌법재판소에서 서류를 내고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닷새 정도 만에 갑자기 확 받아들여져? 사건 요구가 받아들여져? 그런 경우는 없어요. 헌법재판소에 사건 접수를 하러 갔더니 접수했습니다라는 통지가 오는 것도 일주일이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 판결까지 나버렸어. 그 전에 이거는 일주일로 되기 전에 판결이 났어요. 뭐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다 있어요. 예. 문영배하고 이진숙이 짰기 때문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요. 힌트 주고 결론이 나올 때까지 힌트 주고 힌트대로 서류 작성해서 서류 내고 재판 다시 열어서 그래서 결론이 나오는 데까지 그렇게 단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소요됐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게 닷새인지 일주일인지 좀 애매한데 문제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다? 한글날도 있었고요. 토요일, 일요일도 있었어요. 그거 다 빼고 나면요. 한 3, 4일 만에 결론 난 거야.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빨리 일 처리를 안 합니다. 이거는요. 힌트 준 것부터 사실은 짠 거예요. 힌트를 받고 제가 볼 땐 그래요. 힌트를 받고 그 다음부터 일 처리를 진행한 게 아니라 내가 힌트를 줄 테니까 마치
법정에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힌트를 받은 것처럼 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행하자고, 이거 서면 같은 거 미리 다 써놔. 라고 하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 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제가 썸네일을 잡았느냐. 헌재 소장이 답 알려주면 이진숙은 그대로. 이진숙 탄핵 심판 사건, 알고 보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제가 썸네일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낸 헌법 소원을 초고속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언제? 지난 10월 8일입니다. 자, 이진숙이 낸 헌법 소원은 뭐였느냐? 헌법재판소법에 보면은요, 재판관은 7명이 필요합니다. 7명의 재판관이 있어야지 사건 심리를 할 수 있어요. 재판을 열어볼 수가 있어요. 7명이 없으면 재판 진행 자체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헌법재판소법이었어요. 그런데 지난달 10월 17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헌법재판관이 6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헌법재판관이 6명이 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스톱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진숙이 뭐라고 헌법소원을 냈느냐. 야, 그렇게 해가지고 효력정지가,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작동을 안 하면은, 내 사건은 어찌 되는데, 나 탄핵당해가지고 지금 직무정지되어 있거든? 그럼 내 직무정지는 무한정 길어지는 거야? 그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직무정지 좀 풀어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7명 가지고 7명이어야만이 재판할 수 있다. 그 법이 위헌이라고 좀 해줘. 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냅니다. 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지금의 사태였던 겁니다. 자, 문제가 되는 법은 헌법재판소법 제16조와 23조입니다. 재판관 회의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하며 헌법재판소장이 의장이 되는데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 재판관 전원이니까 9명이죠. 9명의 3분의 2를 초과해야 돼요. 3분의 2 이상이 아니고 3분의 2를 초과해야 돼요. 그럼 7명이 되죠. 3분의 2 이상이면은 3분의 2를 포함해서 그보다 많으면 되죠. 이상이니까. 근데 3분의 2를 초과하라고 하죠. 그럼 3분의 2를 넘어가야 돼, 무조건. 3분의 2, 6명인데 초과니까 7명 붙어인 거예요. 7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심판 정족수도 아예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이진숙은 이 법이 위헌이다 이거야. 6명인 상태에서 6명 상태가 해소가 안 되면은 나는 한동안 재판을 받지를 못하는데, 탄핵 심판 자체를 받지 못하는데, 그럼 나 어떡하라고. 그럼 어떻게? 그건 내 권리를 침해하는 거잖아. 내가 무한정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법이 위헌이야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위헌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3명, 대통령이 3명, 대법원에서 3명, 이렇게 333으로 구성이 됩니다.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힘을 합쳐서 협동하여 조직을 구성하라는 게 기본적인 구성 원리예요. 조직 구성의 원리가 그러하면 운영의 원리도 똑같아야 합니다. 즉 국회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모두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부서, 3부가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아야만이 굴러가는 구조를 만든 것이 헌법재판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입법사법행정부가 추천한 재판관들 중에서 한 명 이상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계산해보면 그렇잖아. 어떻게 보면은 재판관이 다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번처럼 재판관이 장기간 임명이 안 될 때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예, 적어도 7명 이상일 때 심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7명 이상이면은 적어도 입법사법, 그러니까 만약에 입법사법행정부에서 적어도 1명 이상은 다 포함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7명 이상으로 하라고 한 겁니다. 이거는 조직 구성의 원리이고, 이건 헌법의 위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진숙은 이걸 위헌이라고 어거지를 쓴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있어 라고 했는데 이걸 떡 받아들였네? 뭐? 이게 뭔 개소리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뭐다? 이걸 위헌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해준 겁니다. 원래 결정이 나기 전까지, 합헌위원 결정이 나기 전까지 가처분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소원을 내놓고 그 법의 적용을 중단시켜주세요.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헌재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인 사례가 거의 없는데 거의 특이하게 이것만 가처분을 받아준 거예요. 위헌 선언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가처분을 인용해주는 편법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관이 이런 편법이 있다는 거를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이진숙 쪽한테 턱 던져준 거지. 그러니까 한번 진행해봐. 내가 보니까 이거 위헌은 아닌데 위헌 헌법 소원을 내고 위헌 소원을 내고 가처분 신청을 내면은 야, 이 방법이 있겠어. 그렇게 된 겁니다. 헌법 소원을 내잖아요. 그럼 헌법 소원 내는데 심리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가처분 신청을 내버린 거지. 편법이에요. 이거 희한한 편법이에요. 근데 이 편법을 누가 가르쳐줬다? 문영배가 가르쳐줬다고. 자, 진짜 황당한 게 바로 이런 보도들입니다. 자, 이거는 이진숙을 현재 대리하고 있는 그 변호사, 최철호 변호사라고 하는데, 최철호 변호사에 대한 보도가 이렇게 막 됐습니다. 특히 조선일보에서 엄청나게 이 사람을 띄웠어요. 헌재법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낸다. 이건 상식을 벗어난 역발상이었다. 이런 역발상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마비를 막았다. 와, 위대한 변호사. 이런 보도를 막 한 겁니다. 근데 보도 내용을 보니까 뭐다? 예, 이 담당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은 문영배 재판관이 나한테 이렇게 넌지시 알려준 거야. 처음에 저 말이 무슨 말인가 가만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고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언뜻 떠올랐다. 아, 그 뜻이구나. 헌법소원 내라는 뜻이구나. 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법소원 내자마자 전광석화처럼 받아들이더라. 자, 그 얘기가 바로 이렇게 보도가 된 겁니다. 헌법소원 이 자체를 헌재 소장 권한대행, 즉 문형배가 아이디어를 준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심판이 다, 아니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학생한테 시험 치기 전에 답을 알려준 거예요. 네? 자, 이 부분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걸 써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 헌법재판소 3
3으로 구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입법부, 국회, 그 다음에 사법부, 대법원, 행정부, 대통령, 이 사람들이 3명씩을 추천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헌재라는 조직이 만들어져요. 따라서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합동하여서 서로 협의해서 헌법에 대해서 일정한 결정을 내려라. 헌법에 대한 선언을 하라. 이 뜻이 헌법재판소의 구성 원리인 겁니다. 이것이 구성 원리가 이러하면은 당연히 운영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따라서 혹시 재판관이 도중에 막 빠진다든지 그렇게 되더라도 적어도 여기에서 1명 이상은 다 들어와야 된다는 건 거야. 1명 이상이 다 들어와야 되고 이 1명 이상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3분의 2를 넘어가야 되는 거죠. 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려면 적어도 6명 이상이 있어야 되거든. 따라서 7명 이상이 있어야지 이 판결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6명이라는 건 뭐야? 무조건 만장일치만 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더라도 결론이 내릴 수 있게끔 하는 최소한의 인력이 7명.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부 이분들이 다 서로 적어도 1명 이상씩은 다 포함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7명이라는 결론이 낸 겁니다. 그리고 이게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위헌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 솔직히 이거 위헌이라고 볼 사람 아무도 없어요. 따라서 그 누구도 이것이 위헌이다라고 위헌 소송을 낼 생각 자체를 못했어. 위헌이 아니니까 이게 어떻게 위헌이냐고. 구성 원리 보세요. 구성 원리가 어렵습니까? 너무나도 선명한 구성 원리 아닙니까? 예,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그런 합리적인 구성 원리잖아요. 이게 위헌이라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아이디어를 준다? 예, 문영배가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뭐라고? 야, 진짜로 위헌이라고 해서 위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 예, 이 가처분을 내라 이거야. 가처분. 그러면은 합헌 위헌 결론이 안 나더라도 일단 법을 스톱시킬 수 있지 않냐. 헌법소원 내면요, 그거 처리하는데도 몇 달 가요. 몇 달, 아니 몇 년이 갈지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가처분은 당장 낼 수도 있어. 가처분은 뭐야? 결론이 안 나도 그냥 미리 스톱해 주는 거잖아요. 가처분을 내라는 거야. 가처분. 위헌 소송을 내면서 가처분을 내라. 핵심은 뭐다? 가처분이지. 이 가처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헌법소원에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 결정 받아주는 사례가 거의 없어. 그래서 이 가처분을 낼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아이디어를 준 거지. 누가? 문형배가. 심지어 이진숙 쪽 변호사도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그 말이구나 싶어서 딱 냈다는 거야. 그런데 내자마자 뭐 일사천리로 받아주더라 이거야. 자, 얼마나 일사천리였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난달 10월 8일에 나온 얘기입니다. 재판관이 탄식을 하면서 헌재 이 마비가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대책이 있습니까? 국회 대책이 있어요? 정부 대책이 있어요? 탄식을 합니다. 탄식을 하고 난 다음에 아까 그 이진수 쪽 변호사한테 뭐 그런 방법이 있어요? 있지 않겠어요? 라고 넌지시 알려주는 겁니다.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대잖아. 문영배가 이진숙 쪽 변호사한테 헌법이 법률보다 위에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뭐 대책 없습니까? 뭐 피청구인 측에서는 대책 없나요? 헌법이 법률보다 위에 있다는 것만 명심하세요. 헌법이 법률보다 위에 있지. 그런데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헌법소원제도, 위헌소송제도인데 지금 그래서 위헌소송을 내란 말이야? 뭘? 예. 헌법재판소법 제23조 7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있을 때만
헌재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법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내라는 거구나. 자, 근데 위헌 소송 낸다고 해도 시간이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잖아.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 오히려 보면은 탄핵 사건이 빨리 끝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뭔 소리지? 아, 맞네. 가처분이 있네. 가처분은 본안 소송 안 하고도, 본안을 안 다루고도 바로 내릴 수 있으니까 가처분을 내라는 뜻이구나.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제가 정말 놀랐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자, 이게 PPT가 조금 조금 엉성하게 만들어졌네요. 자, 제가 PPT를 다시 살짝 손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순서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헌법재판 이진숙 탄핵 사건의 탄핵 사건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바로 이 준비 기일에서 문영배가 넌지시 알려줘요. 이런 방법 있지 않을까요? 자, 그 말을 듣고 이진숙 변호인이 헌법소원을 냅니다. 가처분도 같이 내죠. 그런데 가처분 소송을 내자마자 심리를 시작하는데 심리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가처분을 인용해 주는 겁니다. 요 단계를 거친 겁니다. 이게요, 놀랍게도 정말 순식간에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걸 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하나하나 제가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난달 10월 8일 날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의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변론 기일이 아니라 준비 기일. 어떻게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준비되어 있나요? 라는 준비 기일이 열려요. 바로 이 준비 기일에서 문영배가 힌트를 주죠. 힌트를 주자마자 이진숙 변호인이 헌법소원을 냅니다. 헌법소원을 내자마자 심리를 개시해요. 심리 개시한 지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됩니다. 자, 10월 8일이 준비 기일이었고 헌법소원을 낸 거는 10월 11일입니다. 준비 기일이 10월 8일이었기 때문에 그날 곧바로 서면을 작성하지는 못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접수시키는 날이 11일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서면 만드는 날은 9일, 10일 이틀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틀 만에 서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서면이 이틀 만에 완성된다? 우와, 놀랄 노짤로 빠른 겁니다. 자, 그리고 곧바로 뭐가 된다? 다음 날 10월 11일 날 헌법소원을 냈는데 다음 날 10월 12일에 심리가 개시됩니다. 그리고 10월 14일 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거죠. 초고속이죠. 10월 8일에 말을 던졌는데 10월 14일 날 끝난 겁니다. 엿새 만이죠. 서류를 낸 것이 10월 11일인데 받아준 게 14일이니까 3일 만에 받아줬네? 그죠? 초고속이죠. 법원도 이렇게 빨리 못합니다. 근데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빨리 하느냐? 내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빨리 하는 거 처음 봤어요.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벌써 얘기가 나오는데 10월 9일 날이 한글날이었죠. 그리고 10월 12일, 13일이 토요일, 일요일이었습니다. 달리 말해서 심리를 개시한 날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선고가 나옵니다. 주말 동안 헌법재판관님들이 주말에 나와가지고 심리한 거야. 진짜 헌법재판관들이 주말에 나와서 심리했을까? 그럴 리가. 자, 보세요.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니까 며칠이 나온다?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공휴일, 한글날 빼니까 며칠? 3일. 10월 6일에서 10월 14일까지, 10월 8일에서 10월 14일까지 엿새죠. 엿새. 엿새인데 그 중에서 3일이 쉬는 날이었어. 그러면 3일이네? 그러면 언질준 바로 다음 날 서류 내고 바로 그 다음 날 심리 열어서 바로 그 다음 날 선고한 거예요, 이거.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도 이렇게 초고속으로 하기 어려워요. 이게 가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능하네. 나는 헌재가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거 처음 봤네.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렇게 빨리 처리되는 건데 본 적이 없네. 예, 짜고 쳤다라는 게 딱 드러나죠. 이런 헌법재판관 놔둬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헌법재판관부터 날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헌법재판관이 있으니까 나라 꼴이 이 모양인 거 아니야. 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국민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진짜 아유 씨 아주 개새끼가 따로 없어. 개새끼가. 이런 걸 보고 개새끼라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이 둘러먹던 개뼈다구가 진짜 국민들을 가지고 헌법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지랄이야. 이씨. 문영배 억울하면 고소해 이 새끼야. 어디서 이 새끼가 응? 야로를 쓰고 있어. 이런 자는요 용서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뭐 헌법재판관들 뭐 추가로 뭐 임명을 한 해 만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임명할 때 임명하더라도 이거 이런 버릇은 고쳐놔야 돼요. 이런 버릇은 고쳐놔야 됩니다. 어디 헌법재판관이 이런 짓을 이런 꼼수를 쓰고 지랄이야. 진짜 열받네. 자, 여러분 우리 함께 싸워야 됩니다. 이거 지금 사태 심각하게 흘러가요. 사법부가 똘똘 뭉쳐서 우리 민주진보 진영을 죽이려고 합니다. 절대 우리 여기서 이거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핏대